안녕하십니까. 송도 캠퍼스 수학학원입니다. 자, 오늘 방문여고 우리 25년도 작년이죠. 1학년 1학기 중간고사 시험이 좀 어떻게 나왔는지 같이 좀 분석 좀 해보려고 이렇게 지금 수업을 하려고 합니다. 자, 근데 아는 사람들은 알겠지만 아니 우리 다들 알고 있을 거야. 작년 방문여고 시험이 너무 어려웠어요. 이게 원래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했던 방문여고의 시험의 난이도보다 너무 어렵게 나왔고, 이 어렵다라는 게 사실 다른 학교들과 비교하면 어려운 학교들과 좀 비슷하게 나왔다 그 정도 생각이 좀 들 만큼 어려웠기 때문에, 원래 방문여고 시험이라고 했다면 약간 객관식 문제로 좀 이루어져 있으면서 그래도 좀 비교적 여학생들만 있기 때문에 좀 쉽게 출제되는 경향이 없지 않아 있었는데, 작년에는 너무 어렵게 나왔고, 그러면 올해를 이제 우리가 준비를 해야 되니까 올해는 어떤 식으로 출제가 될지를 작년 기출 또는 우리가 23년, 24년도 그런 기출들을 봐가면서 좀 분석을 하고 공부를 하면서 준비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사실 시험이 어렵다라는 건 전체적으로 문제 난이도가 높아졌다는 소리인 거고, 물론 어려운 문제들도 있긴 하지만 전체적으로 문제 난이도가 높아졌기 때문에 공부를 좀 제대로 하지 않으면 시간 부족이 생길 수 있는 그런 시험이다라는 걸 미리 좀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은 그렇다고 문제를 다 풀 수는 없고 주요 문제로 어려운 문제들이 어떤 식으로 나왔고 이 문제를 좀 어떻게 접근하면 좀 편하게 또는 끊김없이 풀 수 있느냐, 그런 거에 좀 초점을 맞춰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18번 문제부터 한번 가보도록 합시다. 일단 2차 함수 문제고요. 문제가 길어. 자, 우리 문제가 길면 어떤 생각을 하냐면 막 읽다가 막 해석이 안 돼. 그러니까 그래프가 없는 2차 함수 문제를 만났어? 그러면 일단 그래프부터 좀 생각을 하시는 게 좋을 거예요. 자, 양수 K에 대해서 직선 Y는 K랑 2차 함수 두 개가 여기 Y는 X제곱이랑 여기 Y는 X제곱 마이너스 8X 플러스 13이랑 만난대. 그러면 일단 그거를 우리가 그래프로 한번 표현을 해보자고. 자, 이렇게 지금 Y는 X제곱의 그래프가 있어. X축이 지금 이렇게 있고, 이렇게 지금 Y는 Y는 X제곱 마이너스 8X 플러스 13이 이렇게 있어. 자, 그랬을 적에 여기에서 지금 요렇게 뭐가 있다? Y는 K라는 직선이 있다. 그랬을 때 얘네들이 4개의 점에서 지금 이렇게 만나고 있는 거구나. 하나, 둘, 셋, 넷 이렇게. 여기가 지금 A고 여기가 지금 B고 여기가 C고 여기가 지금 D인 거구나. 우리가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겠네. 자, 그런 다음에 내가 너네들 교점의 X좌표들을 각각 뭐라고 한번 이야기를 해볼 거냐면 그냥 A, B, C, T 이렇게 한번 이야기를 해보자고. 일단 문제를 풀기 위해서 문제를 한번 그림으로 표현을 해보는 거야. 세팅을 한번 해보자라는 거지. 자, 그렇다면 여기 나와 있는 너네들은 우리가 어떻게 표현을 해야 될까요? 자, 보도록 합시다. 저기 나와 있는 이 표현은 C-D의 제곱 마이너스 여기 CD의 제곱 마이너스 AB의 제곱이니까 결국에 이 길이들을 의미하는 거거든. 그러면 자, 이 길이가 D-C라고 우리가 표현할 수 있고, 너의 제곱에서 마이너스 뭐야? B-A잖아. B-A의 제곱을 하면 얘가 바로 T가 된다. 이렇게 첫 번째가 나올 것이고, 두 번째 너네들도 똑같은 느낌으로 T-C 더하기 B A 너네들을 더하면 얘가 4가 된다. 요런 느낌이구나. 이렇게 이걸 우리가 구해야 되는 거구나. 자, 그렇다면 우리 봐봐. 기본적으로 우리가 2차 함수가 있고 직선이 이렇게 만났을 때 이 교점의 X좌표를 우리가 뭐라고 이야기해? 근이라고 이야기하잖아. 그러니까 우리는 어떤 식을 여기서 이제 쓸 수 있어야 되냐면 첫 번째, 자, Y는 X제곱이랑 Y는 K를 연립을 하면은 X제곱 마이너스 K는 0 이렇게 될 거고, 너네들의 두 근이 A하고 P인 거구나 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고, 그럼 또 우리는 자연스럽게 하는 게 A 더하기 B가 뭐겠구나? 두 근의 합이 0이겠구나.
A 곱하기 B 두근의 곱은 뭐겠구나? 마이너스 K겠구나. 이렇게 또 자연스럽게 생각을 하잖아. 그런데 지금 내가 필요한 건 뭐라고요? 이거. B-A의 제곱이라고요. 그러니까 나는 여기서 B-A의 제곱을 끄집어내야 돼. 어떻게? A 더하기 B의 제곱에다가 마이너스 4AB를 해주면 되는 거지 뭐. 그렇다면 너네들은 얘가 0이니까 짠짠 만나서 4K 이렇게 써지겠네. 하나 구했어. 너 하나 구했어. 그러면 두 번째도 똑같은 느낌으로. 자, 두 번째는요. x제곱에 마이너스 8x에 더하기 13 마이너스 k는 0 연립한 거지. 너네들의 두근이 뭐가 되는 거라고? c하고 d가 되는 거라고. 아예 자연스럽게 또 우리가 하는 거 있잖아. c 플러스 d 두근의 합 너는 8. 그 다음에 c 곱하기 d 두근의 곱 너는 13 마이너스 k 이렇게. 그런데 다시 내가 필요한 건 뭐라고요? D마C의 제곱이라고요. 여기에 지금 D마C의 제곱 이렇게 있으면 여기 우리 썼으니까 88에 64 마이너스 4K니까 마이너스 4 짠짠인 거니까 마이너스 4 하면은 52 플러스 4K 이렇게 되어서 결국에 너네들의 값은 12 더하기 4K입니다. 이렇게 쓸 수가 있다라는 거지. 일단 여기까지는 사실 기본적인 이야기인 것 같아. 우리가 이런 그림을 그렸다면 저런 그림을 그릴 실력이 있다면 이런 식으로 표현하는 건 뭐 너무너무 당연한 이야기니까 일단 여기까지 세팅. 그런데 있잖아. 이 문제는 여기까지만 쓰면 끝났어. 여기까지만 쓰면 끝났어. 자, 봐봐. 자, 가자. 첫 번째. D마C의 제곱이 이거래매. 12 더하기 4K래매. B마 A의 제곱이 4K래매. 그거 두 개를 빼냈잖아. 그게 얼마야? T야. T의 값이 얼마가 되는 거구나? 12가 되는 거구나. 이렇게 하나 T를 구해놨고요. 오케이. 두 번째. 자, 두 번째는 이제 우리가 너를 이용할 차례인데 얘들아 한번 봐봐봐. 제곱 마이너스 제곱 보여? 제곱 마이너스 제곱? 얘는 너랑 더한 거 보여? 너 제곱 마이너스 너 제곱은 합차인데? 근데 여기에 지금 합이 있잖아. 그럼 차가 나오겠네. 방금 우리가 여기서 t를 12라고 구해놨거든. 그러면 너랑 더한 게 4잖아. 그럼 너랑 뺀 건 뭐겠어? 3이겠지. 그치? 그런 느낌.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서 무슨 생각을 할 수가 있냐면 d-c 하고 마이너스 b-a 한 게 뭐가 된다? 3이 된다. 우리가 그걸 구할 수가 있다고. 자, 이렇게 쓰니까 좀 어려워 보일 수도 있는데 아니, 우리가 이렇게 쓸 수도 있잖아. 만약에 내가 너를 각각 그냥 내가 너를 알파라고 하고 내가 너를 베타라고 할 거야 라고 한다면 베타 제곱 마이너스 알파 제곱이 12인 거야. 베타 플러스 알파가 4인 거야. 베타 마이너스 알파가 3인 거야. 이렇게 우리가 구할 수가 있다라는 거지. 이렇게. 그러면 여기에서 이걸 빼잖아. 그럼 뭐가 돼? 2배의 b-a는 1이 될 거고 그래서 b-a가 뭐가 된다? 2분의 1이 된다. 다시 b-a의 제곱이 4k라며. 그러니까 4k가 너의 제곱일 거 아니야. 4분의 1 이렇게. 그래서 k가 얼마? 16분의 1 이렇게 우리가 k의 값도 구할 수가 있는 거지. 자, 우리 k 값 구했고요. t 값 구했고요. 그러면 여기서 뭐 구하라고요? 4kt 구하라고요. 그러니까 4 곱하기 12 곱하기 16분의 1 이렇게 되면은 4에 짠짠 하면 없어지는 거니까 정답은 3이 되는 거구나. 우리가 이러한 문제라고. 자, 이차함수 문제가 나왔어. 나 그래프 잘 못 그리는데 그러면 안 돼. 우리가 연습을 어떤 식으로 해야 되냐면 2차 함수 문제를 만나면 항상 우리가 이걸 그래프로 한번 표현해 볼까? 이런 생각을 하셔야 된다고. 2차 함수 문제는 무조건 그래프를 이용하는 게 편해. 알겠죠? 2차 함수는 그래프. 자,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다시 2차 함수는 그래프. 2차 함수는 그래프. 오케이. 다음 문제로 넘어가 보도록 합시다. 19번 문제입니다. 나머지 정리 문제네요. 최고차항의 개수가 양수인 두 다항식 fx, gx가 다음 조건을 만족시킨다. 자,
다시 나머지 정리 문제가 나왔을 때 우리가 가장 먼저 생각하셔야 되는 게 뭐다? 문제를 읽으면서 나는 식을 써야지 라는 생각. 나머지 정리를 잘하는 방법은 너무너무 단순해. 그냥 문제를 읽으면서 그 문제에 해당되는 표현을 식으로 반드시 나타내기만 하면 된다고. 자, 가의 표현을 보면은 fx를 이걸로 나눈 몫이 너이고 나머지가 너다 이렇게 나왔잖아. 그럼 한번 써보자. 가가 지금 의미하는 게 fx 너를 x의 제곱 더하기 gx로 나누었더니 몫이 x 더하기 1이 되었고 나머지가 gx 너의 제곱에 마이너스 4x의 제곱이다. 이렇게 일단 쓸 수가 있고요. 자, 두 번째도 한번 읽어보자. fx는 gx로 나누어 떨어진다. 그런가 봐. 일단은 우리가 이걸 보고 이 식을 보고 좀 분석을 한번 해보자고. 이 식을 분석을. 자, 일단 나머지 정리에서 우리가 가장 먼저 하셔야 되는 건 차수 관계를 좀 파악을 하는 건데 이게 나누는 식이고 이게 나머지의 식이잖아. 그러면 여러분 만약에 gx가 2차라고 한번 해봅시다. 2차. 그러면 얘네들이 2차식이 되겠지. 2차식. 근데 얘는 2차를 제곱을 해버렸어. 그럼 얘는 2차보다 더 커져 버리잖아. 그러면은 gx가 2차가 될 수 있어 없어? 없다라는 거지. 없어. 그치? 마찬가지로 더 큰 차수가 돼도 안 돼. 그러면 gx는 당연히 몇 차겠구나? 1차겠구나 라고 생각을 하는 거야. 여기서 우리가 생각을 하셔야 되는 게 다시 gx가 몇 차인 거구나? 1차인 거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셔야 된다고. 그래야지 이 전체가 2차가 되면서 얘가 뭐가 되는 상황? 얘가 1차가 되는 상황이 만들어진다라는 거지. 다시 이게 1차라는 게 아니야. 얘는 2차야. 얘는 2차. 얘는 2차입니다. 2차. 자, 그렇다면 이제 봐봐. 얘가 1차라고요? 그러면 여기 마이너스 4x제곱이 없어져야 하고 최고차기 계수가 양수라고 나왔기 때문에 우리가 gx를 뭐라고 쓸 수 있겠구나? 2x 이렇게 시작하는 i구나 라고 쓸 수 있겠구나. 자, 그래놓고 우리가 보통 2x 플러스 b 이렇게들 많이 표현을 한다고. 그런데 이제 여기서 봐봐. 이렇게 표현하는 거랑 여러분 2에 내가 x-b 이렇게 표현하는 거랑 문제 풀 때 되게 달라진다. 선생님 이게 무슨 차이인가요? 어차피 똑같은 느낌 아닌가요? 봐봐. 나에서 뭐라 그랬냐면 fx는 gx로 나누어 떨어진대. fx가 지금 현재 있고요. gx가 1차잖아. 예를 들어서 여러분 이런 거 알잖아. 이런 거. 아니 예를 들어서 fx를 1차식 x-3으로 나누었어요. 그러면 나머지를 우리가 어떻게 표현해? f3 우리 이렇게 표현하는 거 아니야? 그치? 우리 이런 거 많이 봤잖아. 그러면 생각을 해봐. 얘를 0으로 만들어줄 수 있는 숫자를 우리가 여기다가 집어넣어야 되거든. 그러면 봐봐. 얘를 0으로 만들어주는 숫자는 마이너스 2분의 b야? 조금 어려워 보여. 아니 어려워 보인다라는 말보다는 복잡하다고. 그러니까 이렇게 우리가 식을 잡으면 b만 집어넣으면 되는 거구나 이런 느낌으로 처리가 되어서 너처럼 생각하지 말고 이렇게 생각하는 게 문제를 풀 때 훨씬 간단해지더라 라는 이야기지. 알겠습니까? 자, 그러면 계속 이어서 한번 가보도록 합시다. 자, 우리가 이제 여기서 알아낸 게 gx가 지금 너라는 식이다라는 걸 알아냈다고. 이랬을 때 우리는 f2의 최소값을 구해야 하는 상황인 거고. 그럼 나는 이제 뭐 할 거야? gx 구했으니까 이걸 다시 여기다가 집어 넣을 거야. 집어 넣어보자. 자, fx 너는 x제곱에 더하기 2에 x-b 이렇게 일단 써질 거고 여기에 x 더하기 1이 이렇게 나올 것이고 더하기 자 여기에 너를 제곱하면은 얘가 사실 뭐라고 되어져 있는 거니까 너가 이렇게 다시 2x-b 2b 라고 쓸 수 있는 거니까 이거 전개하지 말고 그냥 이렇게 쓰자. 뭐하러 전개해? 4
x 마이너스 b의 제곱에 마이너스 4x제곱 그냥 일단 이렇게 쓰자 우리가. 그런 다음에 다시 여기서 우리가 얻어낼 수 있는 게 뭐라고? fb가 0이야. 이런 사실을 우리가 얻어낼 수가 있는 거라고. 그치요? 그러니까 여기다가 여기다가 b를 집어넣을 수 있다라는 거지. 자, fb를 한번 내가 써볼게. fb 너는 여기다가 b를 집어넣으면 b의 제곱에 b 플러스 1 이렇게 나와. 그리고 여기다가 b를 집어넣으면 없어져. 마이너스 4b의 제곱 이렇게 나온다고. 이게 뭐라고? 이게 0이라고. 그러면 자, b세제곱, b의 세제곱에 마이너스 3b의 제곱 너가 0이 되어서 결국에 b의 제곱으로 묶으면 b-3 너가 0이 되잖아. 그래서 우리가 b의 값을 0 또는 3 이렇게 두 가지를 구할 수가 있다라는 거지. 알겠습니까? 아, b의 값이 여기서 뭐가 나오겠구나? 0 또는 3이 이렇게 나오겠구나. 자, 선생님 왜 두 개가 나와요? f2의 최소값을 구하라 그랬잖아. 그럼 최소값을 구하라는 건 f2의 값이 적어도 2개 이상이 될 수도 있다. 그러니까 그 둘 중에 작은 값을 찾아봐라. 그런 소리인 거지 뭐. 그런 소리. 자, 그러면 우리는 또 f2를 구하러 가봐야죠. f2 무엇입니까? f2는요. 여기다가 집어넣어 보도록 합시다. 자, 여기다가 집어넣으면 첫 번째 b가 0일 때 한번 생각을 해보자. b가 0일 때. 첫 번째 경우 b가 0일 때. 자, 여기다가 2를 집어넣으면 4 더하기 4에다가 곱하기 3 이렇게 되고 더하기 여기다가 또 2를 집어넣으면 어차피 근데 b가 0이면 얘네들이 없어지겠지? 이렇게 될 거야. 그래서 f2의 값은 얼마가 될 거야? 24가 일단 첫 번째 하나가 나오겠네. 다음 두 번째는 b가 뭐일 때? b가 3일 때 한번 생각을 해보도록 합시다. 자, b가 3이야 라고 한다면 f2는요. 또 우리가 2를 집어넣어 보면 되는 거니까 여기다가 2 집어넣으면 4 더하기 b가 3이니까 여기다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1이겠다. 그치? 그래서 마이너스 2 되겠네. 마이너스 2 이렇게 거기다가 곱하기 3 될 것이고 더하기 자, 얘가 또 마이너스 1인데 1 되는 거니까 여기는 4 거기에 마이너스 2 집어넣으면 4, 4, 16 이렇게 나오겠다. 그러면 2, 3은 6에 더하기 4에 마이너스 16 이렇게 되어서 마이너스 6 이렇게 나오네. 그치? 그러면 24랑 마이너스 6이랑 작은 값은 뭐다? 마이너스 6이다. 우리가 이렇게 문제를 해결할 수가 있다라는 거지. 이거 풀이 긴 거 아니야? 내가 글씨가 커서 그런 거야? 알겠죠? 오해할라. 자, 다시. 그러니까 이 문제의 포인트는 이런 것 같아. 이 문제의 포인트는 gx를 이렇게 잡냐, 이렇게 잡냐에 따라서 문제 푸는 그 과정에 숫자의 조금 복잡함, 어려움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좀 생각할 수가 있겠다라는 거지. 자, 그리고 다시 중요한 거. 나머지 정리의 문제를 풀 때는 중요한 게 뭐다? 나머지 정리의 문제를 풀 때는 항상 식을 표현하고 차수 관계를 알아내면서 하나씩 그 귤 껍질 벗겨나가듯이 그런 식으로 우리가 문제를 풀면 나머지 정리는 어렵지 않게 풀 수가 있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다음 문제로 그럼 또 가보도록 합시다. 자, 20번 문제입니다. 2차 함수 문제가 또 나왔고, 내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이 20번 문제가 작년 방문여고 시험에서는 가장 어려웠던 문제가 아닌가 싶어요. 20번 다음에 21번, 22번도 있고, 배점이 얘는 지금 5.3점인데, 그 다음에는 뭐 5.4점, 5.5점 뭐 그런 문제들이 있기는 하지만, 그래도 이 문제가 좀 가장 우리 학생들이 풀기에 좀 까다롭지 않았나 싶기도 하고, 그 다음에 이 문제는 사실 다른 학교들 기출문제에서도 많이 나왔던 유형이기 때문에 좀 우리가 2차 함수를 나 2차 함수 그래도 좀 잘해. 아니, 나 2차 함수 잘하고 싶어. 라는 학생들이 있다면 이 유형은 좀 완벽하게 정리를 해놓는 게 좋을 거다라는 거지.
이런 문제 어디서 볼 수 있나요? 여러 학교들 기출문제에 있기 때문에 여러 학교들 기출문제를 풀어보면 이 유형을 좀 반드시 볼 수가 있을 거다. 이게 모의고사에서 이제 나왔던 유형이니까 그렇게 이제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건데, 선생님 저 기출문제 없는데요? 학원으로 와. 줄게. 학원으로 오면 기출문제 우리가 줄 수 있고, 어떻게 공부해야 되는지 나랑 상담도 좀 하고, 그렇게 하면서 좀 우리가 공부를 플랜을 좀 잡아가는 그런, 학생이 또 될 수 있으면. 아무튼, 자, 봅시다. 20번 문제, 이차함수 문제고요. 최대 최소 문제인데, 여기 보면은 t에서부터 t 플러스 2까지라는 이 구간에서 fx의 최대값과 최소값의 합을 gt라 하자. 이때 t가 1에서부터 4까지 해서 또 gt의 최대값과 최소값을 각각 구하는 그러한 문제입니다. 아유, 문제가 복잡해. 문제는 짧은데 말이야. 그치? 물어보는 게 많아서. 자, 다시. x가 지금 어떤 상황이냐면, 여기 지금 t가 이렇게 있고 여기 지금 t 플러스 2가 이렇게 있단 말이야. 요 안에서 보는 거야. 근데 내가 지금 t에서부터 t 플러스 2라고 쓰긴 했지만 사실 얘네들은 움직이는 구간이야. 움직이는 구간. 그치? 뭐만 하나 결정이 되어져 있고 너네들의 구간의 길이는 2야. 이 구간의 길이만 결정되어져 있고 너네들은 지금 움직이는 아이라고. 그 안에서 우리가 최대값과 최소값을 다 찾아야 돼. 일단 기본적으로 2차 함수 문제가 나왔을 때 우리는 얘는 대칭축이 3이네? 라는 생각을 먼저 좀 하시면서 대칭축을 항상 기준으로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된다. 왜? 제한된 범위 안에 대칭축이 있냐 없냐 에서부터 시작이 되는 거잖아. 최대 최소의 이야기가. 그쵸? 그러니까 우리가 대칭축의 위치를 좀 잘 잡고 생각을 해야 돼. 그러면 우리가 이제 흔히 하는 게 대칭축 x는 3이 이쪽에 있을 때와 대칭축 x는 3이 이쪽에 있을 때, 그리고 대칭축 x는 3이 이 가운데 있을 때를 우리가 이렇게 나눠서 생각을 하는데, 자, 이 문제는 이제 중요한 게 뭐냐면 뭐까지도 좀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된다? 얘들아, 대칭축이 가운데 있어. 그러면 최소값은 무조건 대칭축에서 생기잖아. 그러면 이 구간에서 최대값은 어디서 생겨? 애매하지? 그쵸? 그러니까 우리가 뭐도 생각을 해야 되냐면 너와 너의 가운데인 t 플러스 1까지도 좀 생각을 하면서 대칭축이 이쪽에 있을 때와 이쪽에 있을 때 이렇게 4번을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되는 그런 아주 복잡스러운 문제다라는 거지. 4번을 생각을 해야 돼, 4번. 해보자. 해보자. 한번 해보자. 아유, 4번을 해야 된다고요? 첫 번째, 그게 무슨 말인가요? 자, 3이 작아. 뭐보다는? t보다는. 3 더 작아. 그랬을 적에 그래프가, 봐봐봐. 그래프가 어떻게 그려지냐면 그래프가 이렇게 그려지거든? 여기가 지금 3인 거고. 그러면 t에서부터 t 플러스 1까지라는 게 이렇게, 여기에서부터 이렇게 나오게 되는 거잖아. 그치? 그러니까 여기가 지금 t인 건데 여기에서 최대값이 발생하는 것이고 여기에서 지금 최소값이 발생을 한다고. 그러면 여기에서 나오는 값인 최대값은 지금 x가 t에서 생기는 거니까 최대값은 뭐가 되는 것이고 ft가 되는 것이고 최소값은 뭐가 되는 거야? f의 t 플러스 2가 되는 거야. 이렇게 우리가 얘기할 수 있다라는 거지. 그러면 ft는 뭐냐면 그냥 여기다가 우리가 t만 집어넣으면 되는 거니까 마이너스 t의 제곱 더하기 6t 마이너스 7 이렇게 쓸 수 있을 것이고 f의 t 플러스 2는 우리가 t 플러스 2를 집어넣은 느낌이니까 여기다 t 플러스 2를 집어넣어서 계산을 하면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마이너스 t 마이너스 1의 제곱에 플러스 2 뭐 이런 느낌으로. 그랬을 때 너와 너의 합은 결국에 그럼 뭐가 되는 것이냐. 자, 다시 그 합이 GT잖아. GT는 뭐가 되는 것이냐. 마이너스 2T의 제곱에 플러스 8T의 마이너스 6 이렇게 일단 나오게 된다는 거지. 얘가 어디에서? 얘가 지금 T가 3보다 더 클 때 이렇게 나온다고. T가 3보다 더 클 때. 두 번째 가보자. 두 번째. 자, 두 번째는 t보다는 더 크거나 같고요. 3이라는 게 뭐보다는 더 작아? t 플러스 1보다는 더 작아. 그러면
여기에서 나오는 t의 값의 범위는 2보다는 더 크고 t라는 i는 3보다는 더 작거나 같다. 이렇게 범위가 나오겠네. 그치? 일단은 범위부터 잡아본 거야. 자, 그렇다면 여기에서 이렇게 우리가 대칭축이 지금 3, 1적에 우리는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t에서부터 t 플러스 1까지. 아니다, 다시. 이 사이가 지금 t에서부터 t 플러스 1까지 그 사이에 있는 거라고. 그러면 얘들아 봐봐. t가 여기 이렇게 있으면 t 플러스 2는 더 밑에 이렇게 있겠지. 그치? 자, 다시. 대칭축이 여기 이렇게 있으면 그래프가 이렇게 그려지는 느낌이 돼. 그러면 여기에서 최소가 여기에서 최소가 되는 게 아니라 여기서부터 우리가 여기까지를 보는 거잖아. 그럼 당연히 여기서 최대가 생기는 것이고 더 밑으로 내려오는 여기서 최소가 생긴다고. 대칭축에서 멀어지는 쪽이 더 작은 값이 되는 거잖아. 그쵸? 그러니까 이렇게 우리가 봤을 적에 여기 있는 이 최대값은 F3이 되는 것이고 여기 있는 이 최소값은 뭐가 된다? F의 T 플러스 2가 된다. 이렇게. 그러면 F3은 2인 거거든. F3은 2. 저기다가 우리가 3을 집어넣으면 2가 되는 거니까 결국에 여기에서의 GT 너는 뭐가 되는 거냐면 t 플러스 2에서 최소고 여기인 거니까 마이너스 t의 제곱에 더하기 2t의 플러스 3이다. 이렇게 t 플러스 2는 우리가 여기서 구해놨으니까 그쵸? 이렇게 우리가 계산을 할 수가 있겠지. 얘가 어디에서 2보다는 더 크고 t가 3보다는 더 작거나 같을 때에서 그러니까 이런 같은 느낌으로 우리가 이와 같은 느낌으로 너일 때도 해보고 너일 때도 한번 해봐야 된다라는 거지. 세 번째 여기다가 한번 해봅시다. 세 번째는요. t 플러스 1보다는 더 크거나 같고 3이라는 i가 t 플러스 2보다는 더 작거나 같은 그러한 상황. 그러면 2보다는 작거나 같고 얘가 이렇게 넘어가면 1보다는 크거나 같은 거지. 다시 얘네들이 1보다는 더 크거나 같고 t가 2보다는 작거나 같은 그러한 t의 범위가 만들어질 거라고. 그러한 t의 범위가. 아하. 그래프를 그려보면은 이렇게 있는 상태에서 여기가 지금 3이잖아. 그러면 t에서 t 플러스 2는 어디라고? 여기가 t가 있고 여기가 t 플러스 2가 있는 이러한 상황이 만들어진다고. 그러면 여기에서 최대값 뭐가 발생? F3이 발생. 여기에서 최소값 뭐가 발생? FT가 발생. 그러면 GT는 여기 있는 너 FT랑 여기 있는 너 F3이 2니까 그거 두 개를 더하면 마이너스 T의 제곱에 더하기 6T의 마이너스 5가 되는 이렇게 된다라는 거지. 뭐의 범위에서? 이런 T의 범위에서. 다 왔어요. 나왔어요. 네 번째 가보도록 합시다. 네 번째 뭐야? T 플러스 2가 작네요. 3보다. 그렇다면 T가 1보다 더 작을 때야. T가 1보다 더 작을 때. 그렇다면 그래프가 또 이렇게 있는 상황에서 여기가 지금 3인 것이고 자, 너네들은 지금 여기와 여기에서 뭐가 생기는 거냐면 여기가 t고 여기가 t 플러스 2가 되는 거잖아. 그러니까 여기에서 최대값이 발생하고 여기에서 최소값이 발생하는데 지금 너의 상황과 반대 상황. 그러니까 여기서 최대값이 생기고 여기서 최소값이 생겼다면 반대로 t 플러스 2에서 최대가 되고 t에서 최소가 돼. 하지만 뭐는 똑같아? 너와 너의 합은 똑같겠지. GT는 동일해. 저 i와. 그러니까 마이너스 2t의 제곱에 플러스 8t의 마이너스 6 이렇게. 자, 여기까지가 뭐 어디까지 내가 지금 한 거냐면 여기까지. GT라 하자. GT를 구한 거야. GT라 하자. 이렇게. 그러면 이제 두 번 여기서부터 좀 이야기를 또 해보도록 합시다. 자, 1에서부터 4까지에서 GT의 최대값과 최소값을 또 우리가 구해줘야 하는 문제지. 1에서부터 4까지. 자, 지금 GT의 범위를 보면 T가 3보다는 더 크거나 같을 때 여기서 하나 있었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T가 여기 있다. 2에서부터 3 사이 이렇게 있었고요. 그 다음에 1에서부터 2 사이 이렇게 있었고요.
그 다음에 여기 있는 지금 1보다 작을 때 이렇게 있었고요. 1보다 작을 때는 필요 없다. 안 봐. 그치? 안 봐도 되겠다. 자, 그러면 내가 이렇게 봐봐. 여기가 지금 t는 1이라고 한번 해볼게. 그리고 여기는 지금 내가 t를 2라고 한번 해볼게. 여기를 지금 t를 3이라고 한번 해볼게. 1에서부터 2 사이에다가는 누구의 그래프를 그릴 거냐면 너의 그래프를 그릴 거야. 너의 그래프. 너의 그래프. 자, 이 그래프는 대칭축이 3이지. 그럼 대칭축이 3이니까 그래프가 이렇게 그려지겠다. 그러면 여기에서는 그래프가 그냥 이렇게 올라가는 느낌이겠네. 그치? 이렇게 올라가는 느낌. 여기서는 그래프가 그냥 이렇게 올라가는 느낌. 대충 그리는 거야. 개형만 알면 되는 거니까. 2에서부터 3까지는 너의 그래프를 그려야 되겠다. 너의 그래프를. 그러면 얘는 대칭축 1이니까 그래프가 이렇게 그려지겠네. 아, 그래프가 이렇게 내려오겠구나. 뭐 이런 느낌. 그 다음에 3보다 더 클 때는 그래프가 어떻게 그려져? 대칭축이 뭐가 되는 거니까? 1이 되는 거니까 대칭축이 뭐야? 아, 2인 거지? 대칭축이 2가 되는 거니까 여기서 이런 느낌으로. 그럼 여기서 더 떨어지겠네. 그치? 이런 느낌으로 그래프가 그려지더라라는 거야. 그러면 자, 여기에서 최대값이 발생하는 건 됐어. 최대값이 뭐일 때? t가 2일 때 발생한다고. 그럼 t가 2일 때 발생하는 거니까 여기다가 우리가 2를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4에 12가 되고 마이너스 4, 마이너스 9에 10이랑 만나면 최대값은 3이겠다. 아, 최대값 3이구나. 이렇게 우리가 최대값을 구할 수가 있고. 자, 최소값은 1에서 생기는지 4에서 생기는지 잘 모르겠어. 그래서 최소값은 한번 좀 따져봐야 될 것 같아. t가 1일 때 생기는 건지 t가 4일 때 생기는 건지. 자, t가 1일 때는요. 여기다가 집어넣어 보면 될 것 같고요. t가 4일 때는요. 여기다가 한번 집어넣어 보면 될 것 같아. 그러면 t가 1일 때는 어디에서 생기는 거냐면은 0이 되는 것이고 t가 1일 때는 0이 되고 t가 4일 때는 뭐가 되냐면 마이너스 6이 된다고. 그러면 얘가 최소구나. 그럼 우리가 여기에서 지금 최대를 이렇게 구해놨잖아. 그치? 그래서 얘가 최대고 얘가 최소고. 뭐 구하라고요? 3m 더하기 m 구하라고 했으니까 최대값의 3배 한 게 9, 거기다가 너를 더하면 3 이렇게. 아유, 답은 간단하네. 네, 이렇게 나오는 문제라고요. 와, 풀이가 길다. 맞아, 풀이가 길어. 어우, 쓴 것도 많다. 맞아, 쓴 것도 많어. 근데 우리가 이걸 해야 돼. 자, 저는 1등급을 받을 거예요. 저는 100점을 받을 거예요. 그런 학생들은 물론 지금 알고 있을 수도 있겠지만 좀 완벽하게 알기 위해서 이렇게 하나하나 좀 다 꼼꼼하게 좀 따져보면서 공부를 했으면 좋겠어. 우리 학생들 보면은 식 안 쓰고 막 대충 푸는 학생들 너무 많아. 그쵸? 그러지 말고 좀 완벽하게 좀 내가 이걸 분석하면서 공부를 하기 위해서는 그래프도 한번 좀 꼼꼼하게 그려보고 얘가 왜 이렇게 되는지도 한번 따져보고 그게 머릿속에 있는 상태에서 시험에 나와서 그럼 빨리빨리 이렇게 문제를 푸는 거랑 모르는 상태에서 그냥 어설프게 푸는 거랑은 차이가 있는 거니까 좀 완벽하게 분석을 좀 하면서 공부를 좀 하면서 이 문제를 좀 정복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문제로 가봅시다. 21번입니다. 오늘의 마지막 문제. 자, 다항식 fx가 최고차 계수가 1이고 계수가 상수항이 모두 실수인 두 다항식 gx, hx가 다음 조건을 만족시킨다. 문제가 또 길고 복잡해요. 가와 나 조건이 있는데 자, 일단은 보자고. fx는 0은 실근을 갖지 않는다. 지금 이렇게 나왔어. 얘들아 봐봐. 기본적으로 fx는 4차야. fx가 4차. 자, fx가 지금 인수분해가 된다라고 했으니까 gx랑 hx의 곱으로 인수분해가 된다라고 했으니까 우리가 이 4차를 한번 생각을 해보면 이 4차는 3차 곱하기 1차로 이루어져 있을 수도 있고 2차 곱하기 2차로 이렇게 이루어져 있을 수도 있어. 그런데 여러분 만약에 1차가 인수야 라고 한다면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1차 뭐 x-1 이런 게 인수라고 한다면 무조건 1이라는 실근이 생기는 거 아닌가? 그치? 그러니까 1이라는 실근이 생겨버려. 근데 여기서는 뭐라고 나왔어? 실근을 갖지 않는다 이렇게 나왔거든. 아, 그러니까 당연히 3차와 1차는 안 되겠구나.
그러니까 2차와 2차의 느낌인 거구나 라는 생각을 가졌다면 여기 있는 이 gx와 여기 있는 이 hx는 둘 다 몇 차겠구나? 2차겠구나. 이렇게 우리가 생각을 할 수가 있겠지. 다시 제대로 한번 써봅시다. 자, fx는 gx 곱하기 hx 이렇게 되는데 너네 둘 다 몇 차라고요? 너네 둘 다 2차라고요. 2차. 그러면서 이 2차가 뭐가 근이 어떻게 없어. 2차가 근이 존재하지 않아. 그러면 우리 문제를 좀 완벽하게 좀 분석을 한번 해보자고. 2차가 근이 없다고? 2차 방정식에 근이 없어? 자, 2차 방정식에 근이 없다는 소리는 x축이 이렇게 있으면 그래프가 이렇게 붕 떠야 되는 건데, 그치? 이런 소리인 거야. 그러면 그래프가 이렇게 그려지려면 우리가 뭐 판별식에 대한 이야기도 할 수 있겠지만, 당연히 판별식은 0보다 작아 이런 이야기도 할 수 있겠지만, 우리가 여기서 생각하셔야 되는 건 뭐냐면 적어도 상수항 있잖아. 상수항. 적어도 상수항은 어때야 돼? 양수여야 돼. 적어도 상수항은 양수. 알겠지? 적어도 상수항은 양수여야 돼. 왜 그런 거예요? 왜 상수항이 양수인 거예요? 얘들아 봐봐봐. 상수항이 음수잖아? 그러면 뭐가 되는 거냐면 예를 들어서 2차 방정식을 하나 써볼게. x제곱 마이너스 3x의 마이너스 5는 0 이렇게 나왔다 치자. 그러면 얘네들은 무조건 서로 다른 두 실근을 갖는다? 판별식 해봐. 무조건 0보다 커. 서로 다른 두 실근을 가져. 뭐 때문에? 얘가 음수이기 때문에. 상수항이 음수다의 의미는 봐봐요. 최고차항의 개수가 1인 상태에서 상수항이 음수잖아? 그러면 두 근의 곱이 뭐야? 음수야. 두 근의 곱이 음수다라는 말은 무슨 말이야? 하나는 양수, 하나는 음수. 두 근의 부호가 서로 다르다라는 거야. 두 근의 부호가 서로 다르다라는 말이 서로 다른 두 실근을 갖는다라는 말이니까. 알겠죠? 그러니까 얘네들이 적어도 2차 방정식이 근을 갖지 않는다라는 소리는 상수항은 무조건 뭐여야 한다? 양수여야 한다라는 소리인 거라고. 너의 상수항도 그렇고 너의 상수항도 그렇고 무조건 뭐다? 양수다. 그런 거구나. 오케이. 일단 여기까지 뭐 그냥 우리가 분석을 해본 거니까. 오케이. 너 2차고요. 근을 갖지 않아? 그래프는 뭐 이런 식으로 그려질 거고, 너의 상수항은 음수일 거고. 음수래. 양수일 거고. 자, 그리고 여기 봐봐. hx를 gx로 나눈 나머지가 마이너스 3x 마이너스 2다? 이렇게 나왔어. 이 말은 또 무슨 말이야? hx를 뭘로? gx로 나눴어. 그러면 너의 최고차항의 개수도 1이고 너의 최고차항의 개수도 1이야 라고 우리가 생각을 할 수 있으니까 나머지가 바로 몫이 1이 되는 거니까 3x 마이너스 2가 되겠구나. 우리가 이러한 조건도 얻어낼 수가 있다라는 거지. 여기까지. 됐습니까? 여기까지가 일단 배경인 거지 뭐. 여기까지가 배경. 자, 그러면 이제 들어가 보도록 합시다. fx를요, 우리가 다시 한번 써봐야 돼. 왜 다시 한번 써봐야 돼? 내가 지금 hx를 이렇게 표현을 했거든. 그러니까 내가 hx 대신에 이렇게 한번 써보겠다고. gx 곱하기 gx 마이너스 3x 마이너스 2 이렇게 하고 나면 나는 이제 뭐 할 거냐면 gx라는 아이를 x제곱 더하기 px 더하기 q 이렇게 잡을 거야. 이렇게 잡고 나면 fx를 우리가 다시 한번 또 새롭게 여러 번 쓴다. 여러 번 진짜. 근데 이렇게 써야 돼. 진짜. 여러분 이렇게 써야 된다니까. 식 쓰는 게 얼마나 중요한데. 식 쓰는 게 얼마나 중요한데. x제곱 더하기 px 더하기 q 이렇게 나오고요. 그 다음에는 x제곱 더하기 p 마이너스 3x 그 다음에 더하기 q 마이너스 2 이렇게 나올 거라고.
fx가 결국에 이런 형태가 될 거다라는 거지. 자, 다시 fx가 지금 위에 어마어마한 4차식의 형태로 나와 있는 상황에서 우리가 fx를 이렇게 표현을 해봤다라는 거지. 오케이? 자, 그럼 이제 우리 뭐 할 수 있다? 얘들아 봐봐. 이게 뭘로 보여? 이거 뭘로, 그냥 식으로 보여? 이거 뭘로 보여? 우리가 명심하셔야 되는 게 뭐냐면 이런 좌변과 우변이 같은 식이 나오잖아? 그러면 우리는 너네들을 뭘로 바라볼 수 있어야 돼? 항등식으로 바라볼 수 있어야 돼. 항등식. 항등식. 중요한 말이야, 항등식. 항등식이라고? 우리가 항등식에서 배웠던 걸 떠올려 봐봐. 항등식에서 우리 뭐 배웠지? 개수비교법 또는 수치대입법 또는 뭐 K 값에 관계없이 그렇게 K로 정리하는 우리가 그런 것들을 배웠잖아. 그러니까 항등식이 나오면 우리가 문제 푸는 방법을 알고 있다고. 그런 것들을 이용해서 우리가 문제를 풀어야 된다라는 거지. 그러면 여기서는 뭘 이용할까요? 개수비교법 이용할까요? 수치대입법 이용할까요? 선생님 여기에는 집어넣을 숫자가 없어요. 아, 수치대입법은 아니구나. 그렇다면 나는 개수비교법을 이용해 봐야지. 해보자. 자, 일단 fx를 잘 보면은 제대로 나와 있는 게 최고차항이랑 여기 상수항밖에 없어. 그러니까 최고차항은 당연히 x의 4제곱인 거니까 내가 상수항부터 한번 가볼게. 자, 상수항이 q하고 q-2를 곱하면 얘가 지금 8이 된다 이런 느낌인 거거든. 그러면 4, 9, 2잖아. 그치? 4 곱하기 2 하면 8, 여기다 4 집어넣으면 4 곱하기 2 하면 8 되는 거니까. 그래서 q의 값이 뭐가 되냐면 4 또는 2가 나온단 말이야. q의 값이 4 또는 2야. 그럼 q의 값이 4라고 한다면 여기는 4, 여기는 2가 되는 것이고 q의 값이 2라고 한다면 여기는 2, 왜 2야? 미안. 뭐라는 거야? 그치? 미안해. q의 값이 뭐가 되는 거냐면 4 또는 마이너스 2가 된다고. 여기가 마이너스 2 하면 마이너스 2, 마이너스 4 돼서 8 되는 거니까. 그래서 q의 값이 4 또는 마이너스 2가 돼. 그러면 여기다가 마이너스 2를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2, 마이너스 4 이렇게 해서 또 8이 나온다고. 그런데 우리 아까 여기서 구해놨잖아. 상수항은 양수래며. 상수항은 양수. 그쵸? 상수항은 양수래매. Q는 뭐인 거구나? 4인 거구나. 이렇게 우리가 Q를 정확하게 특정할 수가 있다라는 거지. Q를 정확하게 특정할 수가 있어. 그러면 나머지는 어떻게 하는 건데요? 나머지는 천천히 해봐야지 뭐. 나머지는 천천히. 자, 3차항의 개수가 뭡니까? 마이너스 A 마이너스 2입니다. 그렇다면 여기서의 3차항의 개수는 너랑 곱한 거랑 너랑 곱한 거랑인 거니까 P 더하기 P 마이너스 3이겠다. 그치? 이런 식이 하나 나올 것이고 2차항의 개수는 뭔데요? B 플러스 1이잖아. 그러면 그 B 플러스 1은 2차항 너랑 곱한 건데 얘가 지금 얼마야? 2인 거지. 그럼 그냥 2라고 쓸게요. 그 다음에 너랑 곱한 거지. 그러니까 P에 P마 3이라고 씁시다. 너랑 곱한 건데 Q가 4니까 더하기 4라고 이렇게 쓸게요. 그 다음에 1차항 2배의 A 더하기 3 이렇게. 그럼 1차항 너는 너랑 곱한 거니까 얘가 지금 2잖아. 그래서 2P. 그 다음에 너랑 곱한 거잖아. 그치? 그러면은 더하기 2배의 P 마이너스 3. 왜 2배야? Q가 4인데 4배지. 4배의 Q 마이너스 3 이렇게 나온다고. 그럼 우리가 이들을 뭐 하여서? 연립하여서 여기도 AP에 대한 식이고 여기도 AP에 대한 식이니까 이들을 연립하여서 우리가 A값, P값, B값을 다 구할 수가 있다고. 자, 그렇게 구하고 나면 P는 뭐가 되는 거냐면 2가 되는 것이고 A는 뭐가 되는 거냐면 마이너스 3이 되는 것이고 B는 뭐가 되는 거냐면 3 이렇게 나온다고요. 그러면 우리가 이제 정확하게 QX, GX, HX를 구할 수가 있다라는 거지. 이해되셨습니까? 다시 봐봐. 내가 아까 여기서 얘기한 이 상수항이 양수다라는 게 여기서 이렇게 쓰인다니까? 우리가 좀 정확하게 좀 파악을 하고 있어야 되는 게 뭐냐면 근이 존재하지 않는다의 의미, 근이 존재하지 않는다를 우리가 사실 여기서 판별식을 당연히 쓸 수도 있겠지만
그래프가 이렇게 생겨 먹었어? 당연히 생각할 수 있어야 되고, 판별식이 온거다자가 이것도 당연히 생각할 수 있어야 되고, 거기에 하나 더, 상수항이 무조건 양수여야 한다. 이 이야기까지 우리가 좀 완벽하게 이해를 하셔야 된다고. 상수항이 음수면, 아까 다 이야기했잖아. 상수항이 음수면 무조건 서로 다른 두 실근이 생긴다. 라는 이야기까지 우리가 완벽하게 설명을 할 수 있어야 이 문제가 논리정연하게 해결이 되는 거다라는 거지. 알겠습니까? 자, 방문요고 어려웠어요. 문제풀이도 좀 길고 우리가 좀 완벽하게 풀기 위해서는 준비를 좀 많이 해야 될 것 같아. 이번 시험도 이와 비슷한 난이도로 나온다라고 한다면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엄청 많아지는 거지. 저희는 5등급제니까 뭐 이렇게 1등급 받기가 그래도 좀 더 쉽지 않을까요? 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여러분 좀 생각을 하셔야 돼요. 내가 다음에도 또 이야기를 할 건데 이 5등급제에서 우리 학교 시험이 쉬우니까 1등급 받기가 좀 쉽다라고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혹시라도 있으면 나중에 수능 어떻게 볼 거야? 그치, 큰일 나. 그러니까 수학은 어렵게 공부해야 되고 끝까지 열심히 노력하셔야 된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방문요고도 이만큼 어려워졌으니까 열심히 준비하시고 기출분석 잘 하시고 모의고사 어려운 것까지도 문제를 풀면서 준비를 해야 방문요고 그래도 고득점 받고 좋은 등급 받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에 조금 더 기출분석에 대한 이야기를 문제풀이가 아니라 좀 설명하는 식으로 한번 할 테니까 그런 시간 나중에 또 갖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